이거는 하셨어야 돼. 다 우리 정치권에서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막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이낙연 대표가 기자하면서 전두환 찬양 기사를 씁니다. 그 얘기 진짜 싫어. 민주화 운동을 한 그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고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에서 5선 전남지사 총리를 한 분이 네. 어떻게 그렇지. 그러한 민주화 공로자들을 향해서 이런 비수를 꼽는가? 나는 인간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다. 아 이건 진짜 맞는 말씀이야.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검찰이 오늘이라도 이재명 대표 하듯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 옵티머스 수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휴. 자, 돈 봉투 100만 원, 300만 원 소리인데 얼마인지 몰라요. 거기는 100만 원, 300만 원 훨씬 넘어요. 왜 이것은 검찰이 닫아놨죠? 그리고 또 당비 대납 문제로 그의 보좌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유.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민주화 운동을 직접 하지 않았지만은 그분들의 음덕으로 우리 국민이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고 나도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늘 반성하고 감사한 생각을 가져야지. 네. 자기는 전두환한테 그런 기사 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이 범죄자다?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선 도를 넘었죠. 넘어도 도를 한참 넘고 한참 넘었어. 진짜 정신 나갔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정신 나갔다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주말에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났다고 김대중 대통령 행사장에 가가지고 근데 거기서 거의 뭐 멱살잡이기까지 갔다면서요. 그러니까 대중들한테는 안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또 이낙연 전 대표 앞에서는 할 말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멱살잡이를 했다고 얘기는 못하고 예. 사실 오늘 처음 얘기인데 네. 만나기는 만났어요. 네, 만났죠.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나는 정치적으로 미숙하구나. 아무리 원수를 만나도 정치인들은 웃으면서 슬쩍 우회해서 조집니다. 근데 인상을 팍 쓰면서 형님 하지 마세요.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가지 마. 너 가면 죽어. 그렇게 몇 번 소리를 하고 말았지 멱살까지는 안 잡았죠. 아니 그래도 그저 어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보자마자? 아니 자기는 뭐 뜻이 있어서 얘기를 했겠지만 예. 그 방법이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렇게 인상을 쓰는 것과 아까 말씀했잖아요. 항상 행간을 봐야 된다고. 네네. 그 배우를. 그런데 감정 조절을 못 하더라고요. 급하다는 거구나. 인상 쓰면서 해서 저도 이제 가지 마. 이 한 서너 번 이렇게 주고받고 헤어졌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나는 악마화하지 말고 가지 마라. 제가 제일 독하게 설득도 하고 비난도 했어요. 네. 민주당에서는 잘 안 나서 서로 얽히고 설킨 게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가장 크게 얽히고 설킨 사람은 박지원과 이낙연과 박지원의 관계예요. 네. 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해남안도 진도에 가 있고 광주 목포를 가니까 이낙연 최측근 사람이 지금 현재 민주당 후보로 경선을 준비하는 1등 난 사람들은 안 하죠. 2등 3등 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공천 안 준다. 그러니까 자기 당으로 와라. 그리고 심지어 제 측근 제 일을 도와주는 측근에게도 전화를 해서 공보팀장으로 와라. 그래서 이게 가는구나. 네. 그러면 잘 가거라. 네. 갔어요 그래서? 가긴 안 가죠 그 사람들.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낙연 대표가 다른 건 다 좋아. 네. 그렇지만은 어떻게 민주화 운동을 한 그 동지들 때문에 오늘날 민주화가 이 정도 돼 있고 그래도 그 덕분에 전두환 찬양 기사를 쓴 이낙연 기자가 아무런 국민의 질책을 받지 않고 5선 국회의원 전남지사 군부총리까지 한 사람이 당 대표 그러한 얘기를 하냐 이거죠. 맞습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진짜 선 넘었어. 그동안 감싸셨는데 나쁜 이것만큼은- 사람이야 진짜. 항상 감싸시셨잖아. 이건 진짜 화가 많이 이거 나셨네. 화나신 예. 거야. 이건 아니죠. 예. 이낙연은
왜 윤석열 한동훈한테 꽉 잡혀 있는가? 자, 이 주제인데요. 이낙연은 그 자체는 굉장히 똑똑해요. 서울대 이제 법학과를 다닐 정도니까. 그리고 꽃길만 걸어서요. 전라남도 출생인데 꽃길만 걸어서요. 5선 국회의원이에요. 자, 동아일보 기자 국제부 부장 출신이고요. 기자 출신이에요. 기자 출신으로는 이제 픽업돼서 이제 정치에 이제 하게 된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픽업돼서 이제 정치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분이죠. 집안이 굉장히 부자인 것으로 이제 알려졌어요. 본인 동생도 삼부토건의 임원이었고 건설업 쪽에 아마 근무하는 것 같고 본인 집안도 굉장히 부자랍니다. 사실 여러분 모르겠어요. 뭐 조 단위인지 억 단위, 수백억, 수천억 단위 재산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풍문만 들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재력은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이 그럽니다. 굉장히 부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집안이 동생 집안, 동생들 통해서 뭐 건설업 쪽도 상당히 마당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돈이 많다. 그래서 실게 많다라는 거고 5선 국회의원입니다. 5선. 대단하죠. 5선 국회의원이고 또 전라남도 도지사를 했습니다. 또 국무총리를 했어요. 민주당 대표를 했습니다. 아이고. 해도 진짜 꽃길만을 걸은 사람이죠. 검찰 수사 한 번 안 받고 꽃길만을 걸었죠. 권력편에 항상 있었습니다. 권력편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쉴만도 하잖아요. 이 정도면 쉴만도 하죠.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이 양반이 다시 정당을 만들고 분탕질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은 잠시 수그러들었지만 아직도 그 여지는 남아 있어요. 왜 도대체 이러는 거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자꾸 흔들려는 거잖아요. 흔들고 본인이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거죠. 제가 봐서는 대통령 두 가지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대통령병에 걸려다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번이 마지막 같은데 이재명한테 밀려서 지난 그 대통령 경선에 졌잖아요. 져서 본인이 낭망이 너무 아쉬운 거야. 그때 1차 경선만 통과했으면 뭐 이거 2차 해서 어떻게 해볼 만하다고 본인은 이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특정 세력이 또 막 돕고 있는 집단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집단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은 결선 투표만 갔으면 성공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해서 그게 아쉬워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병에 첫 번째는 걸린 것 같아요. 대통령이 꼭 되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이 체제로는 안 돼. 이재명이 너무 공고해. 이재명이 깜방에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민주당 내에서 나를 필적할 자가 없을 거야. 지난 대통령 그 예비 경선에서도 내가 2등 했잖아. 나 외에 누가 될 만한 사람이 있어? 이런 입장인 것 같아 보니까. 이재명만 구속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꾸 흔들었던 거죠. 1차 체포동의안, 2차 체포동의안 그래서 다 실패를 했. 뭐 30명 정도 본인 좌파 뭐 본인 개파들 또는 비스무리한 무리를 이끌고 아마 반란을 시도했으나 실패를 했죠. 1, 2차 반란은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3차 반란을 하고 있는데 뭐 공천권을 내려놓고 비대위를 구성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또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또 그 한동훈 법무장관과 특수검찰들이 다시 한번 시도할 겁니다. 시도하겠죠. 이재명이 구속이 돼야 총선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기니까 구속시키려고 하겠죠. 거기에 또 한 번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반 이재명계가 역할을 해서 3차 반란을 또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이런 시각이 하나 있는 거죠. 대통령병에 걸렸다. 해봐야겠다. 이제 제가 봐서 이낙연 씨는 제가 봐서 국힘당에서 만일 영입을 국힘당이 딱 맞는 인사 같아요. 본인의 정체성도 국힘당 쪽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미지라든지 하는 그동안에 해왔던 행태로 봐서는 만일에 국힘당이 지금 뭐 마땅치 않잖아요. 비대위원장도 마땅치 않고 당대표도 마땅치 않은데 아마도 이낙연 씨를 영입을 한다면 대박일 것 같아요. 영입을 한다면은 이미지가 근엄하고 딱 무게 있고 말도 아끼고 막 그러잖아요. 보수 이미지가 딱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떤 혁신이라든지 그 진보라는 게 어떤 혁신이잖아요. 혁신이고 새로운 변화, 도전 이런 게 이제 진보의 이미지인데 그런 이미지와 정체성과 전혀 맞지 않는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은 꽃길만 걷는 인물. 그래서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 쪽에 가면은 딱 맞을 인물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토록 대통령만 시켜준다라고 한다면은 이낙연 씨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충분히 그런 카드가 가능하고 또 이낙연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지금 이준석 신당과도 지금 연합하겠다 본인 생각이죠. 본인 희망이도 해도 그 이준석이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이낙연 좀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거고 유승민도 거리를 두고 있고 유승민한테도 만나자고 그러잖아요. 이낙연이. 근데 유승민이 싫다. 나와는 틀리다. 가는 길이 다르다. 딱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이낙연은 여기서도 싫다, 저기도 싫다. 나가서 창당하려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한 명도 안 따라 나가야 돼. 심지어 윤영찬하고 가장 가깝잖아. 윤영찬 의원하고 거기도 안 따라 나가야 돼. 그러니까 사면초간 거야 지금 혼자. 뒤에 어떤 어둠의 세력을 믿고서 뭐 분당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내는데 그게 다 안 되는 거야. 같이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거 지금은 잠시 홀딩돼 있는데 만일에 국힘당에서 제안이 쏜다면 언제든지 받을 사람이다. 받아서 비대위원장이든 당대표든 해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노려보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제가 봐서는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이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한동훈 특수부 검찰들의 특수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봉주 TV에서 며칠 전에 아마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않나 아주 특수한 관계지 않나. 그 윤석열과 추미애 장관하고 막 싸웠잖아요. 싸울 때도 아마도 그때도 이낙연 씨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총리였나요? 당대표였나요? 그때 막 싸울 때가 당대표였던 것 같은데 아마 이낙연 씨가 추미애를 자르라는 여론이 당내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앞두고 있는데 여론이 안 좋다. 윤석열이 국민적 지지도가 워낙 높으니까 추미애이 싸우는 이미지가 안 된다. 윤석열을 살리고 추미애를 잘라라. 그런 게 당에서 압력이 계속 갔었다고 합니다. 결국에 윤석열을 살려준 거죠. 이낙연이 살려준 거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엄청난 거죠. 지금의 검찰 독재공화국을 만들어낸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윤석열을 키워주고 살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서 어떤 특수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수관계가. 특히 지난 그 대통령 그 예비 경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폭로전이 붙었잖아요. 폭로전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로를 당한 거지 이재명 대표가. 그때 뭡니까? 대장동권을 막 갖고 나서요. 이낙연 팀에서 윤영찬 의원을 비롯해서 그는 증언도 하고 냈잖아요. 대장동 팀 애들이 다 그쪽에서 다 흘렸다라고 이미 다 증언을 했잖아요. 증언을 하고 여러 폭로들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집중해서 제기한 게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이 몸통이다라고 허위 거짓 잘못된 정보들을 막 흘렸죠. 검찰발 그게 진짜 보통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검찰발 정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봉주 의원 얘기로는. 그래서 그때 특수관계를 맺지 않았느냐, 정보를 주고받지 않았겠느냐, 특수부 검찰들과 이낙연 그 선거 캠프 쪽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느냐, 그걸 가지고 폭로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특수관계를 서로 엮여 있다라고, 그게 사실이면 특수관계도 엮여 있는 거잖아요. 이 특수부 검찰들하고 윤석열 한동훈 일당들하고 이낙연 씨하고 이낙연 그 선거 캠프하고 그 대장이 이낙연이었으니까 엮여 있지 않느냐, 서로 여러 가지. 만약 이게 사실은 큰일 나는 거죠. 공무상 비밀 누설이잖아요. 공무원들로 봐서는, 검찰로 봐서는. 그 범죄 혐의의 공범이잖아요. 같이 주고받았으니까. 어떤 범죄 카르텔인 거지. 그렇다고 본다면은. 범죄 카르텔로 엮여 있는 거잖아요. 서로. 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목줄을 틀어쥐고 있지 않느냐. 그런 관계지 않느냐. 또 이낙연 자체가 아주 엄중모드잖아요. 엄중모드고 가진 게 많다라는 그런, 가진 게 많다고 했잖아요. 재산도 많고 뭐 가진 거 많은 거죠. 형제들도 건설업 쪽에 공사들 쭉 해왔었고 옛날부터 해왔었고 수많은 공사 과정에서 수많은 여러 혐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털라고 턴다면 탈탈 턴다고 하면은 특수검사들이 안 털릴 수가 없잖아요. 수백억, 수천억, 수조원대로 추정되는 그런 돈들을 다 잃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뺏겨야 돼. 조국천 장관의 예에 따라서 또 이재명 대표 예에 따라서 수사를 한다면은 그냥 탈탈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특수부 검찰들하고 맞설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거야. 이 각을 세울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거야. 잘 보여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망하는 거죠. 집안 자체가 풍비박산. 아니 잠시 내가 정치 안 하고 말지. 집안 모든 도둑당하고 돈 다 뺏기고 추징당하고 벌금 내고 그러면은 안 하는 것만 못하잖아요. 명예도 훼손당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한마디 하는 거 봤어요? 윤석열 그 한동훈에 대해서 싫은 얘기? 한마디도 않잖아요. 이낙연. 그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 된다고 나서요. 그냥 꽃길만 걷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특수관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특수관계. 자, 그 다음 시나리오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이낙연 씨는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만히 있어도 협박당할 수도 있어요. 이낙연 씨는.
너 왜 가만히 있어? 분탕질해서 좀 빼와, 의원들 좀. 민주당 표 좀 빼와. 라는 무언의 압력이든 뭐 명시적인 압력이든 받을 수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 분탕질해서 빨리 창당해서 빼와야지. 10%라도 지지율 갖고 와야지. 10%만 갖고 뭐 의석수가 얼마인데요. 의석수 얼마인데. 또 빼와. 언제든지 그쪽은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국힘당 쪽은 언제든지 같이 이미지가 비슷하니까 언제 같이 합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흡수합당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빼와. 분탕질 해. 안 하면 너 가만 안 놔둬. 거꾸로 협박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이건 순전한 시나리오예요. 그런 시나리오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협박 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겠느냐. 그동안에 엮인 게 너무 많다. 어떻게 보면 한편은 서로 공생관계죠. 봐주고 또 거꾸로는 또 협박도 당하고 서로 봐주고 키워주고. 그래서 아주 긴밀한 관계. 이빨과 그 잇몸과의 관계인 거죠. 이빨과 잇몸과의 관계인 거야. 한쪽이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 또 한쪽이 또 다른 쪽을 쥐고 흔들 수도 있는 그런 가등인 거죠, 서로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낙연 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총리의 행보도 이해가 안 갈 바는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갈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낙연 씨도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본인이 진짜 실세 총리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막 나서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막 설치고 나서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거기도 엄중모드잖아요. 이낙연 총리한테 실세 권한을 다 많이 위임했어요. 그때 언론개혁 한 개도 안 했어요. 검찰개혁 한 개도 안 했어요. 그 책임은 누굽니까? 이낙연 씨가 다 책임 있는 거예요. 이낙연 총리가 다 책임이 있는 거죠. 엄중 그놈은. 엄중모드 하다 끝난 거야. 본인들 이속만 챙기다 끝난 거죠. 그런 사람이 무슨 지금 또 개혁을 하고 또 민주당의 대표를 하고 민주당의 실세를 쥐겠다고 또 선거를 앞두고서 이리 흔들어도 됩니까? 민주당을. 그냥 정계 은퇴를 해야 되죠. 정계 은퇴 제가 제안을 해요. 정계 은퇴를 하는 게 첫째고 둘째는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서 떠나는데 국힘당의 비대위원장 또는 뭐 당대표도 추천을 해요. 거기 가는 게 맞는 거죠. 그게 공정한 거고, 그게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본 동영상이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 의견에 대한 본 동영상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솔직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많은 국민들께서 좀 더 본 동영상을 보시고 같이 공감하실 수가 있답니다. 고맙습니다.